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은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환경이 살짝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센셜까지만 있을 거고요.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메뉴 추가됐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과 현재 사용 중인 CC 버전은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전 사용 버전 CS 버전에서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최신 버전인 CC 버전에서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에서는 필요 없는 메뉴들이 눈에 안 보이도록 가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거저거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도구가 나와 있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시험장에서도 환경이 혹시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리셋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시고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창이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지 때문에 창이 좁으니까 이 프로퍼티는 좀 닫아 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대신에 패널들은 열도록 할게요. 익스펜드 패널. 패널들의 위치 초기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면 대화창이 하나 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쭉쭉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항상 밀리미터 단위로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에 똑같이 밀리미터 단위로 볼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선이나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도 맞춰주셔야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선들을 뽑을 때 잘 안 보이시면 곤란하니까 그 색깔들도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켜져 있을 거예요. 오브젝트를 옮길 때에 중심점이 어디인지 끝자락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에 길다란 막대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더 도드라지게 표현을 해주지만 이 막대는 좀 귀찮으니까 이 친구만 좀 꺼놓을게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면 색깔, 밝은 거, 어두운 거 수정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창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서 넓게 쓸 거니까 이 친구 V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이 100에 8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에 이름부터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뒤에다가 1이라고 번호도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윕스 폭을 100, 하이트 높이를 80이라고 줄게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은 열려져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고 클릭하셔서 CMYK 모드인지 300ppi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블리드는 기본적으로 0 되어 있을 텐데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출력 형태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항상 보이니까요. 우리도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좀 켜두도록 할까요? 쇼 룰러. 색깔들 미리 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색상을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CMYK 값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지시가 없는 건 0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적으로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오브젝트를 그릴 때 어느 정도에다가 그릴 거다라고 범위를 좀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가이드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몸통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대략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위쪽에 머리 부분 여기로 해서 머리, 몸통 이렇게 제작하겠다라고 대충의 범위 잡았어요. 도형을 활용할 수 있으면 도형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도형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얼굴 부분에 대해서 펜 도구 클릭해서 쭉쭉 당겨 주시면 곡선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대략의 모양을 만드시고 나중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은 수정 다 가능합니다. 안쪽에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펜툴 이용하시기가 힘드시면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셔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결과물만 나오면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십시오.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이고요. 얼굴 부분에서 요만큼 잘라내겠다라고 쌍둥하고 자르실 수도 있어요. 요만큼은 머리 부분이니까 깜장색으로 채워주면 될 것 같죠? 펜으로 그리기 힘든 부분들은 연필 도구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보이시죠? 선들에 대해서 모서리가 좀 몽톡해 보이니까 이런 친구들은 동글동글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더 예쁘게 보이겠네요. 스트로크 패널 보시면 두께감만 보일 텐데 여기에서 옵션을 더 보여다오 라고 하면 모퉁이를 둥글게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이 좀 꾸불렁거리는 것 같으면 연필도 꾹 누르고 계시면 스물 수도 있습니다.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선이 좀 매끄러워지죠. 핸들 잘라버릴 때는 이 핸들 뽑혀 나온 부분 콩 찍으면 핸들도 잘라져요. 순서를 뒤로 빼시려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가라 샌드 투 백. 한꺼번에 같이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선택해서 옮기기가 편하니까 몽땅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
주걱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서 얹어주도록 하죠. 일립스, 다이렉트 셀렉션, 두 개를 그룹으로 묶어주셔도 되고 합체하셔도 됩니다. 윈도우에서 패스 파인더 불러오도록 할게요. 합체를 하겠다. 유나이트. 같은 색깔로 적용할 때 스포이드로 찝어주셔서 요 얼굴 색과 같아요 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칼 이용해서 소매 부분은 잘라버릴게요. 펜툴 이용하기 어려우시면 연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 뽑아놨던 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시험장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예요. 그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 100에 80 그대로 갈 겁니다. CMYK의 300ppi인 거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죠. 출력 형태에 눈금자가 있으니까 우리 눈금자 켜놓을 거예요.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눈금자가 나오죠. 필요한 색상들 뽑아 놓으면 될 텐데 이렇게 먼저 그릴 친구들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따로 색깔을 그때그때 뽑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기러기도 중요한데 뒤쪽에 깔려있는 약과부터 크게 배치를 하도록 할까요? 색상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 따로 만들 거고 거기서 필요한 색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약과에 필요한 색깔 따로 뽑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디에다가 배치할 건지 선들을 좀 위치 잡아 놓을게요. 커다란 약과를 먼저 만들도록 할까요? 30보다 살짝 크게. 요 안에다가 만들겠다라고 대략의 위치 잡아줬어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대충 길쭉한 모양, 선은 따로 없고 안에 있는 색깔 살짝 찌그러져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살짝 꾸며주시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점 하나 잡아서 12개로 돌려주도록 할게요. 로테이트 툴, Alt 중심점 이쯤에다가 잡을게 라고 Alt 클릭. 12개를 돌려야 되니까 30도 간격으로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방금 했던 거 반복하겠다. 컨트롤 D 해서 12개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줄 거고요. 크기가 일단 일정하지 않고 살짝살짝 서로 달라 보이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 일일이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 정도 느낌으로 갈 거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순서를 이 친구가 더 앞쪽에 있어요 라고 단축키를 좀 이용하셔서 맨 앞으로 가라, 맨 뒤로 가라 순서 정리를 해주세요. Shift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할 것들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같이 움직여야 될 아이들은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선택이 좀 편하실 거예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이렇게 하나의 약과 만들었으면 그거들은 복사해서 써먹는 거네요. 반짝이는 이런 부분들은 펜툴 이용하는 것보다는 물방울 브러쉬, 블럭 브러쉬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이 친구들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이 정도의 느낌이죠. 몽땅 다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조절, Shift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정비율로 조절이 될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감출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이렇게 브러쉬로 작업해 주는 거 커다랗게 배경이 될 친구 먼저 그려줄까요?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하트 모양을 그려줬고요. 그 브러쉬에 대해서 이런 느낌 거칠거칠한 차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들 중에서 차콜 비슷한 아이, 그런데 얘는 차콜 페더라고 뜨네요. 그럼 직접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거나 일단 창을 띄우셔서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가면서 찬찬히 찾으세요.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죠? 이름을
정확하게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뜰 텐데요. 요거 리스트로 보시면 바로 이름 찾으실 수도 있어요. 리스트 뷰 차콜. 색깔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글자 이렇게 꾸깃꾸깃 구겨져 있는 아이들 타입 언어 패스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꾸깃하게 올라갈 선부터 펜툴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점 클릭, 꼭대기는 요만큼, 골짜기 여기, 다시 꼭대기 요만큼, 골짜기 여기. 선택을 다 해서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타입 툴 꾹 누르시면 세 번째 줄에 타입 언어 패스 보여요. 요 선에다 가까이 갖다 대치면 패스라고 인식되는 거 보이시죠? 시작 부분 여기다 잡고 클릭. 글자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에리얼에 볼드. 적당한 위치로 글자 가까이 가셔서 선택 도구 이렇게 밀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글자 가까이 갔을 때 화살표 모양 보이시나요? 화살표로 쭉 하고 밀어주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리본 모양도 브러쉬를 이용한 거죠. 라인을 하나 길다랗게 그릴 거고요. 그 라인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가시면 여기에서도 또 리본 모양이 안 보이죠?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썸네일 뷰로 바꿔서 볼게요. 리본 여기 있군요. 브러쉬에 대해서 두께값도 1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선에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타입 언어 패스로 인식하니까요. 선이 없는 곳에다가 타이핑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타임뉴 로만 볼드라고만 되어 있고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들어갈 정도로만 맞춰주시고 색깔은 맞추셔야 되겠죠? 글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색깔을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요. 만든 이 친구는 오브젝트를 눈으로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시거나 타입 문자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바깥쪽에 테두리로 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얘는 글자가 아닙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면 얘네들만의 공간으로 들어와요. 다른 아이들이 흐리멍텅해진 거 보이시죠? 요 글자들 뭉텅이는 칼로 자르겠습니다. 썽뚱하고 쓱쓱쓱 지나가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요 윗부분만 얇게 잡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색깔 값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아무튼 요 친구들만 살짝 얇게 잡아서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면 위아래가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제 글자들의 작업이 끝났으니 다시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다른 아이들도 뚜렷하게 잘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 나오세요. 기러기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기러기도 한 마리만 잘 그려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아이들은 걸리적거리지 않게 락을 걸어줄게요. 오브젝트에 락 셀렉션.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대략의 윤곽을 뽑아주시고 나중에 모양은 다 수정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예쁘지 않은 선들은 수정을 좀 해주세요.
일부분만 이렇게 주둥이 부분 잘라주거나 목 부분들 그리고 보자기 부분들은 펜툴 이용해서 선들을 나눠주셔도 되지만 칼 이용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 다시 뽑을게요.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가서 색깔이라고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해서 색상 정합니다. 기러기 한 마리를 잘 만들어서 그룹으로 묶어 놓을 거고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Alt 드래그 하면 복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는 이라고 색깔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죠. 리본을 예쁘게 펜툴로 그려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전이 되기도 하죠.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둘 거예요. 카피 하나가 더 생깁니다. 선에 대해서 처음은 두껍고 끝자락은 뾰족하죠.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선이 시작과 끝이 뾰족하고 몽뚝하고 한 거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이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오브젝트 잠겼던 거 다 풀어주시고요.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드랍시도 그림자조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러기들과 약과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 같죠? 같이 그림자 가져야 될 부분들은 한꺼번에 잡아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묶인 거 확인하시고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해보시게 되면 그림자 주는 기능이 있어요. 드랍 섀도우. 거리값과 농도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프리뷰 켜져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파일의 이름 제대로 줬으면 저장해서 마무리를 짓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20에 8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 120에 80입니다. 사이즈 잘 맞춰주세요.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 킬 겁니다. 컨트롤 R. 세 번째에서는 만들 때 패턴으로 등록해라 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는군요. 패턴으로 등록할 아이 먼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라고 하는 건 이 친구 구름 모양인 것 같죠? 필요한 색상부터 먼저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만들 거고 색깔은 뉴 스와치 추가할 거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적당히 범위를 잡아주세요. 가이드라인을 혹시 옮기거나 지워야 되는 경우에 뷰에서 가이드를 락이 걸려 있어서 안 움직인다 그러면 언락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옮기실 수 있어요. 다만 요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할 때 가이드까지 같이 선택이 되면 곤란하니까요. 잘못 만들었다 싶으시면 가이드를 차라리 지우세요. 요 안에다가 구름 모양의 마크 만들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만들어 놓은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 다 가능합니다. 색깔이 K에 40이라고 했으니까 선의 색깔 K에 40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위아래로 반사할 거면 호리존탈이겠죠? 선에 대해서 몽똑한 부분은 스트로크 패널에서 동글동글하게 정리해다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할 텐데 요거라고 선택할 거고요. 결과물에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어긋나 있죠. 그거는 확인하셔서 오브젝트에 패턴을 만들겠다. 메이크 패턴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어요. 마크라고 이름 줄 거고요. 타일 타입을 그리드라고 하게 되면 위아래를 그대로 똑같은 위치로 쌓는 거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같은 위치가 아니라 어긋나도록 쌓아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드를 브릭으로 바꿔줄게요. 벽돌처럼 어긋나도록 이렇게 쌓여진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시면 패턴으로 저희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일 끝자락에 만들어진 게 보일 텐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는 방식 3줄이 누르셔서 라지 썸네일이라고 바꿔주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요 문양에 대해서도 어차피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미리 만들도록 하죠. 여기서 필요한 색깔도 미리 뽑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요만큼이라고 해서 만들어 줄 때에 모서리의 둥글기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할 때마다 모퉁이 둥글기 보면서도 조절 가능해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선 없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살짝 조절해야 되겠군요. 요만큼 이 친구들도 이 정도 여기에서 서로 엇갈리게 지금 색깔이 들어있어요. 이 친구들을 몽땅 선택하셔서 쉐입 빌더라고 하는 눈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 갖다 댈 때마다 이렇게 선택된 것들 확인이 가능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 색깔로 넣을 거다 라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싹 돌려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놓고 보시는 게 덜 헷갈리겠죠? 몽땅 잡았고요. 쉐입 빌더 이용해서 요만큼은 이라고 합쳐 줄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합쳐 줄 겁니다. 그때그때 색깔 바꿔가면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요 색깔입니다. 라고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만큼 색깔 합쳐지는 거 보이시죠? 쉐입 빌더 이용하셔서 엇갈린 모양으로는 다 된 것 같죠? 얘네들도 합쳐 놓는 게 깔끔하겠습니다. 완성이 됐으니까요. 나머지 선들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순서 맨 뒤로 뺐고요. 다 만들어진 친구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선의 두께값이 좀 마음에 안 드는군요. 아래쪽에 이게 보자기라고 만든 걸까요? 자, 일단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친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건 툴 이용해서 CC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모퉁이를 바로 조절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친구는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모퉁이를 둥글게 해주는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프리뷰가 켜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둥글게 할 건지를 보시면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펙트를 사용하신 분들은 실제로는 여기 뾰족하게 육각형이 있는 거예요.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뾰족한 육각형이죠. 그래서 요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오브젝트 확장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하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모퉁이가 깎여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디바이드로 나눌 거고 해당하는 색상들 먼저 뽑을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 건 선택하신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같은 간격으로 패스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이 안쪽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프리뷰 보시고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는 보시면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과 색깔값이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꼭 그 선의 두께값, 색깔값 맞춰주셔야 해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점선으로 보이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들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 긴지, 어느 정도 사이가 짧은지 값을 보시면서 정해 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합체할 건 합체해 주시고 이 친구는 패턴으로 가득 채워줘야 되겠네요.
옅은 회색으로 깔아주시고 그 위에 패턴을 얹겠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패턴으로 채워줄 거다. 패턴 선택했어요. 요 아이는 크기를 딱 맞춰서 갖다 넣으시면 일단 안쪽에 패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패턴만 좀 크게 줄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 줄일 건지 값을 주시면 될 텐데 프리뷰 보시고요. 오브젝트 값이 줄어들면 안 되죠.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안쪽에 색깔이 없었어야 되는군요. 패턴은 다시 등록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눈에 보이는 대로 익스팬드 확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동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이 필요가 없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패턴 지우겠습니다. 마크라는 아이는 휴지통에다가 버리고요. 예스. 이 친구만 다시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패턴 메이크. 그리드가 아니라 얘는 브릭, 벽돌처럼 서로 어긋나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고요. 사이가 살짝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이 간격도 조금 더 멀리 해줄게요. 그렇게 하겠다, 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요거는 하나 더 만들어셔서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프리뷰로 보시면서 오브젝트는 줄어들지 마라.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필요한 색상들 뽑겠습니다. 투명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건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오퍼시티 값 50% 뒤쪽이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같은 간격으로 안쪽을 줄이겠다라고 할 때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라고 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느 정도로 얘가 들어올 건지 프리뷰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값 지시되어 있습니다. 꼭 맞춰주세요. 대시. 여기는 일정하게 가고 있지 않죠. 선을 그려주고 떼어주고 그려주고 떼어주고 하는 간격들은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길게 가는 선 하나 있어요. 짧게 쉬고 다시 길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짧게 쉬고 짧은 선이 나타나는군요. 요게 이제 길게 쉬어서 반복하면 되는 거죠. 길게, 길게, 짧게. 그럼 요거 반복하는 부분 길게 가는 거를 5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짧게 쉬는 거를 2 정도로 하겠습니다. 길게 가는 거 다시 5, 짧게 쉬는 거 다시 2. 짧게 가는 것도 2라고 하고 길게 쉬는 것도 5라고 할게요. 5, 2, 5, 2, 2, 5라고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값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선을 길게 그어줄 거, 짧게 쉴 거 이런 것들은 파악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식탁보였군요. 여기에서 패턴을 적용해라 라고 해서 식탁보 패턴 적용했고 여기 문양 들어간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없네요.
보통은 클리핑 마스크로 작업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로 이 삐져나간 부분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거고 순서 맨 앞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요 삐져나간 부분들은 투명한 하늘색만큼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 하나 더 필요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요건 다른 색깔로 넣을게요. 갖다가 살포시 얹었고요. 요 색깔 바깥으로 삐져나간 거 쉬프트 눌러가면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라고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 삐져나간 것들이 주변 정리가 되죠. 하나의 송편 잘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놨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반복적으로 복사해 배치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그룹으로 만든 친구들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선택하셔서 색상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깔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솔잎의 경우에 펜툴로 이용하기 귀찮으시면 연필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젓가락은 끝으로 갈수록 좀 가늘어지는 것 같죠? 다이렉트 셀렉션 여기 끝부분만요 라고 해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끝부분만 줄어들기도 합니다. 글씨를 얹어 줄게요. 그라디언트를 넣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 들죠?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로 바꿔줍니다.
요 세 개의 문양은 꼭 그룹으로 묶어달라라고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효과들도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이름 확인하셔서 정확한 위치에 저장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2025년 1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이용하시기 힘드시면 연필이나 브러쉬 최대한 활용하셔서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세요.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